벌써 넉 장에 원점 타격도 못한 남 이래가지고 언론들이 또 까기 시작합니다. 북한은 한국군이 우리가 어디서 쐈는지 원점도 모르고 있다라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을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 중에 도발이 심각한데 71분 만에 소극적 반격을 했다고 또 언론은 비판합니다. 자, 적극적으로 바로 깠으면 한국군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또 비판을 했었습니다. 저는요, 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. 최근에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무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. 하지만 이 사태가 완결될 때까지는 저는 전혀 이 한국군 수뇌부를 비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이 전쟁이 진행 중인데 우리 측을 비판하는 것은 이적 행위 아니겠습니까? 자, 언론도요, 비판을 좀 저는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누구 좋아라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보도합니까? 자, 그리고 군정보 당국 관계자가 북한이 1년 전부터 DMZ 도발을 치밀하게 준비했다. 자,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십시오. 저는 비판은 아닌 충고입니다.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래, 1년 전부터 준비한 걸 알았으면서 너네들은 그렇게 당했냐 이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군에 당부드리는 것은 로켓탄인지 고사포인지 직사포인지 모를 때는 성명미상에 북한군 포가 날라왔다 이러고 확인되면 뭐라고 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DMZ에서 뭐 1년 전부터 도발을 준비해왔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지금 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요, 지금 오늘 또 기사가 다시 읽었습니다. 대통령이 전승절 어제네요. 전승절에 참석을 하는 것을 찬성한다. 69%라 그럽니다. 자, 참 우리나라 국민들 단순합니다. 중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지. 우리가 뭐 미국하고 어리만 지키다가 그런 실리를 놓칠 수 있냐. 자, 이제 전쟁이 나왔어. 그런 전쟁의 위협에 지금 빠져들어서 미국이 간절히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며칠 더 가가지고 조사하면 보십시오. 이제 가서는 안 된다가 이것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겁니다. 자, 우리가요,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아쉬울 때 미국 바지 끄덩이를 잡고 당기면 되겠습니까? 자, 이번 사태에 중국과 미국이 각기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. 우리도요, 돈뿐만 아니라 세상을 좀 깊게 보고요, 신의 있게 제대로 생각하는 국민이 되도록 노력합시다. 북한의 위협이 있으니까 뭐 군사적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세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, 미군이 이 윈윈 전쟁, 즉 세계에서 두 개의 큰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다, 이걸 가져왔는데요. 최근에는 미국의 국방비가 계속 뭐 연한 50조 단위로 이렇게 감축이 되고, 더 나아가서 미군 숫자도 지금 줄이면서 전략기동군, 즉 한마디로 군인의 숫자와 어떤 장기 주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이동하는 이런 신속 타격군 형태로 미군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으로 럼스펠드부터 미국이 이 군 운용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윈 플러스로 바뀌었다. 즉, 한 군데서 크게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한 군데서는 그냥 억제력만 확보하겠다는 겁니다. 자, 이 문제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이 미국이 중동하고 한반도 전쟁이 날 가능성이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이 중동하고 한반도인데, 두 군데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도 두 군데 다 이길 수 있다, 이런 전략을 가져오다가 이제 미국이 작전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. 즉,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는 현상 유지만 하겠다. 그러니까 미국이 초반에 아주 가지고 있는 모든 육해 이 장비 병력을 투입해서 조기에 이기겠다는 전략을 지금 수정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거기에 또 한국군은요, 국방개혁 2030이라고 해가지고 이 육군을 갖다가 37만까지 줄인답니다. 자, 이제 북한군하고 숫자가 2.7대 1이 된답니다. 그렇게 되면요. 자,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,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적되는 사이에 미국하고 일본, 호주,
최근에 한국이 빠진 자리에 호주가 굉장히 파고들었어요. 이 삼국의 동맹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. 이 삼국이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제가 전번에 이야기한 그러니까 TPP입니까?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까지도 지금 맺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. 자, 한국요. 괜히 중국 경제적인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변화하는 이런 미국의 군사 전략에 한국군이 과연 이대로 인원을 감축시키고 하는 것이 옳은지, 또 미국과의 아시아 전체, 아시아 태평양 방위구도에서 혹시 고립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들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. 그리스가 대충 구제금융 고비를 조금 넘기니까 이제 정치 위기가 왔습니다. 그 시리자 급진좌파연합의 총리인 치프라스가 새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 당의 의원이 149명인데 그 중에 43명이 이 구제금융 표결에서 반대를 던져버렸습니다. 야당이 찬성해야 통과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1당이 내부가 굉장히 복잡해서 일당이라고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다 보니까 총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국민의 지지를 물어서 의석을 안정한 상태로 확보해야 집권을 할 수 있겠죠. 자, 그리스 총리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요. 진짜 끝을 보고 있습니다. 저는 그리스 위기가 끝난 게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수습이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다시 또 선거한답니다. 1월 달에 뽑혀서 난리를 쳤던 사람이 국민투표하고 지금 또 선거한답니다. 선거 많이 해서 뭐 돈 받는 사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공화민주 후보 통틀어서 지지율 1위고 또 가상 대결에서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힐러리하고 지금 미국의 시끄러운 도널드 트럼프, 그래서 이름이 도널드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 트럼프하고를 가상 대결을 붙여보니까 7월 달에는 16%로 졌는데요. 이제 트럼프가 6%로 따라잡았답니다. 6% 격차로 따라잡았답니다.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지금 10%를 좁힌 거죠.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확고한 1위를 달리고 있어도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거라는 생각은 꼴찌였다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갈까 아니면 현실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다른 어떤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하고의 가상 대결에서 비슷해지거나 우위만 유지하게 되면요,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될 소지도 저는 충분히 있는 환경이 미국에 마련되었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 이번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요. 명확한 것은 힐러리와 제프 부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미국에서 아마 정치 혁명이 날 것 같습니다.